오늘 소개할 약초는 일동제약에서 치매 치료제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위암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특허까지 내놓은 약초이기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기지통약이라고 해서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통증 같은 데 많이 사용을 했고요. 이 약초의 뿌리를 살충제로 많이 사용해서 회충이나 아니 구충제로 많이 사용했다는 뜻이죠. 어떤 약초인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 약초는 남부 해안가에 가야만 볼 수 있는 약초입니다. 나무의 크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멀리서 줌으로 잡았는데요. 상당히 크죠. 여러분이 도심에서 볼 수 있는 회화나무 정도의 크기입니다. 굉장히 높아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마을 이제 입구에 들어가는 곳에 크게 이렇게 지금 자라고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남부 해안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나무에 굉장히 친숙하거든요. 자, 가까이 가서 잎의 모양을 볼게요. 남부에서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수도권 또 충청도 이쪽에서 자라시는 분들은 이 나무를 아마 보지 못했을 거예요. 나뭇잎을 보겠습니다. 익숙하지 않죠? 생김새가. 나뭇잎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다시 한번 제가 뭘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냐면 그늘을 보세요. 제 기억에 이 나무를 그 집안마다 각각 하나씩 이렇게 마당에 심어 놓고요. 이렇게 그늘을, 여름에 그늘을 이렇게 만들어 주죠. 그럼 여기 밑에다가 평상을 깔고 쉬기도 하고 뭐 농사일도 하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제가 주목해야 될 게 이 천련자라고 이 나무, 이 나무는 멀구슬 나무입니다. 멀구슬 나무. 이 열매가 또 약이에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는 따지 않고요. 익었을 때 노랗게, 나중에 이제 가을이 되면 노랗게 익는데 이때 따가지고 약으로 사용합니다. 오늘 소개할 약초가 멀구슬 나무거든요. 영상에서 언급을 했지만 남부 해안가 지방에서만 볼 수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충청 이북에서 낳고 자랐다면은 아마 이 나무는 매우 생소한 나무일 겁니다. 이 나무의 전체적인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사진으로. 자, 나무에 꽃이 피면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나무의 꽃을 좀 가까이에서 보면은 이렇게 피고요. 제 손하고 비교했을 때 이 정도 보랏빛을 띠죠. 그리고 나무 가지가 벌어진 사진을 좀 보겠는데요. 이 사진이 제가 옛날 추억을 떠올리면서 찍었는데 사실 적당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 나무 위에다가 집을 짓고 그 여름에, 아주 무더운 여름에 이 위에서 이렇게 자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 나무가 가지가 굉장히 잘 퍼져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널판지 같은 걸 깔고 집을 짓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뿌리도 볼까요? 예, 뿌리 껍질. 제가 일부러 뿌리 껍질을 이렇게 벗겨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뿌리 껍질과 약으로 쓰는 부위가 뿌리 껍질과 열매입니다. 뿌리 껍질을 고련피라고 하는데요. 약 이름입니다. 이 고련피는 옛날에 구충제로 많이 사용했어요. 살충 효과가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단독으로만 사용을 해도 효과가 아주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구충제가 많이 신약으로 개발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 고련피를 쓸만한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들 살충 효과가 좋다는 것에 주목을 하신다면 이 고련피를 달여가지고 복용하지 마시고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 복용을 했어요. 복용하지 마시고 달여가지고 그물로 여러가지 이제 피부 질환에 씁니다. 가려움증이나 옴이나 또는 발적이 생겼거나 했을 때 이 소염력과 항염증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련피를 피부 질환에 달여서 쓰시면 됩니다. 의서에 의하면 이 뿌리 껍질 뿐만 아니고 이 뿌리 껍질은 이 나무를 캐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죠. 이 나무잎은 아까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굉장히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쉽게 채취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나무 잎을 다려가지고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이리저리 나는 뾰루지, 두드러기와 헌대에 가렵고, 이럴 때 다려가지고 바른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질환에, 다양한 피부과 질환에 다려가지고 바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은요, 뿌리 껍질보다는 이 멀구슬 나무의 잎에 좀 더 주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멀구슬 나무의 열매인데요. 이 열매를 철연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철연자가 상당히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게, 일단은 우리 조상들은 이기지통이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소화불량을 비롯해서 통증, 이런 데서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양리 실험을 해보면 지통 효과, 그러니까 진통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옛날 사람들이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사용했다,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요. 문제는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 이거를 다려 드시기에는 좀 부담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기억에 예전에 제가 그 화교 한의사분하고 같이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철연자를 굉장히 처방에 많이 넣는 것 같아요. 그분도 거의 약방의 감초처럼 거의 대부분의 처방에 철연자를 넣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했었는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위장장애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철연자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철연자는 독성이 좀 있기 때문에 특히 간독성이 보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달여서 복용하는 것은 좀 신중하셔야 되고요. 전문가의 좀 그 조언을 듣고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싶은 지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철연자 추출물로 이 위암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특허를 낸 분이 있어요. 2000년도 초반에 특허가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출원이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는데, 그래서 이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소화불량 또는 위염 또는 위암, 진행되면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개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일동제약에서 철연자 추출물로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임상 2상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갈무리를 좀 해보면 여러분이 그냥 이런 멀구슬 나무라는 게 있고, 열매를 약으로 사용을 했고 또 뿌리 껍질을 약으로 사용했는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사용하신다면 뿌리 껍질 또는 잎, 멀구슬 나무의 잎을 다려가지고 세척제 또는 특별히 어떤 연고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바른다든지 피부과 질환에 그렇게 사용을 하시고요. 복용하시는 거는 전문가의 조언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생소한 나무로 오늘 소개해 드렸는데 여러분께 좀 지식을 좀, 여러분의 지식을 좀 높이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그 약초를 소개하면서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초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